네, 바로 2월 1일이죠. 관세 전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얼마 전에 콜롬비아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 다시 협의가 돼서 극적으로 취소를 했었죠. 근데 2월 1일 트럼프가 캐나다랑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여를 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제 생각을 말해 볼게요. 우선은 2월 4일날 원래 발효하기로 하고 2월 3일날 재협상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캐나다랑 멕시코의 관세 부과를 유예하게 됐고 30일간 재협상을 갖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는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캐나다랑 멕시코 같은 경우 보면 이 두 국가한테는 이 관세로 인한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캐나다가 지금 GDP에서 마이너스 3%가 깎이고 멕시코도 비슷한 수준에서 깎이는데 관세 하나만으로 GDP가 3%가 깎인다는 입장이라 아니 상황이라 이 두 국가는 무조건 막아야 되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축소될지를 봤는데 미국은 굉장히 미미해요. 그 0.25 수준밖에 안 되고 그 캐나다랑 멕시코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6%니까 축소 규모에서 거의 한 20배, 3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미국이 확실한 우위, 그러니까 갑의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컨트롤하기가 쉽겠죠. 내 입장에서 급한 것도 아니니까.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그냥 아작납니다. 마이너스 25% 떨어지거든요. 캐나다는 마이너스 2%에 불과하지만. 그러니까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가 제3국 이민자를 수용하겠다라고도 밝혔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 관세 25% 하나만으로 GDP가 3%, 3.5% 깎이고 일자리도 비슷한 수준에서 축소가 되고 그 수출에서도 4분의 1이 날아가니까 이런 힘든 조건까지도 수용해가면서 관세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반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서의 피해보다 인플레 피해가 상당히 커요. 4%가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1.7조 원을 투입하면서 국경에 장벽 설치하는 거를 서포트하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캐나다랑 미국은, 멕시코는 각자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극적으로 합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무리한 조건들을 수용해가면서까지. 근데 지금 한 달 유예니까 3월 1일까지 다시 협상을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안 되면은 25% 그대로 부과돼요.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 3국이 그러니까 캐나다, 멕시코, 차이나가 미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게 50%가 되는데 이번에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품목들이 50%가 되는데 이 세 개 이제 매겨지게 되면 미국 경제의 타격이 극심해집니다. 왜냐면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캐나다랑 멕시코랑 25%에 대해서 합의가 불발이 될 경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0.7% 정도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럼 금리 인하는 또 멀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그 2월 1일 날 그래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 그 주가 그러니까 증시가 나스닥이 한 3점 몇 프로까지 떨어졌었고 S&P도 2점 몇 프로 떨어졌었고 그랬잖아요. 지금 다 이런 영향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근데 3월 1일까지 최종적으로 협상이 안 되면 그런 주가락은 반복될 거거든요. 더 크게 떨어질 거예요. 특히 멕시코에 의해서 이제 컴퓨터 쪽이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만약 불발이 되면 캐나다로 인해서는 그 원유 쪽 석유화 쪽이 영향을 많이 받을 건데 이쪽 섹터들이 크게 피해가 예상이 되고요. 중국과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도 인플레가 상승하는데 그 트럼프 1기 정부 때 관세 전쟁 하면서 그 관세 부과 후에 인플레가 이렇게 떡상했거든요. 지금 관세 부과의 영향을 받는 품목들이 이렇게 올랐던 거예요.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영향을 안 받는 그 품목들은 계속 우하향 추세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가 해결이 안 되면 이런 추세를 다시 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트럼프가 대통령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거는 제조업을 살린다고 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마자
이 PMI 제조업 지수 있죠? 이게 2년 동안 계속 그 확장하지 못했어요. 지수가 계속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50 미만이면은 그 불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수치가 여기가 50이거든요. 근데 2년 동안 계속 그 이 밑바닥을 계속 맴돌다가 이 시점 트럼프가 되고 나서 바로 50을 돌파했어요. 올해 2월, 그러니까 1월 지수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제조업 살린다는 기대감도 있고 실제로도 좋게 나오고 있어서 제조업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었던 건데, 관세 전쟁이 시작하게 되면 일기 정부 때 보면 그때 운송 분야가 특히 운송 제조 분야 이쪽이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그 미국 제조업 전체로 따지면 57%가 하락이 됐고요. 원래 추세대로였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었던 것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 물론 지금 서로 간에 그 차이나랑 미국이랑 관세 부과하는 규모가 그때 당시에 비해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까지 가진 않겠지만, 만약에 극렬해져서 관세 부과율이 더 높아지게 되고 품목이 확대되게 된다면 이때랑 그대로 똑같이 가겠죠. 그래서 결국 이 3국에 대해서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제 개인적으로는 캐나다랑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이 타겟인데, 그 전까지 해가지고 뭐 늦어도 3월 1일까지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랑 멕시코가 미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멕시코랑 캐나다가 지금 거의 이 정도 수준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이 캐나다랑 멕시코 경제가 미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당히 큽니다. 보시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78% 수출을 하고 있고 멕시코는 80%거든요. 거의 둘 다 이제 80% 수준에 육박하기 때문에 거의 미국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을의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무리하게 그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제3국 이민자를 수용한다고까지 했고, 캐나다는 1.7조 원 들여서까지 이제 국경 장벽을 설치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무리한 조건을 수용하면서까지 지금 임시유예를 따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협상의 달인 거래의 신이잖아요. 더 많은 것을 따내서 결국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리한 거는 이 캐나다랑 멕시코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수용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반면 중국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지금 생각보다 얘네들보다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장기화로는 안 되고 뭐 1에서 길어야 3개월 정도까지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타결은 될 거다. 상호 간에. 그 이유는 우선 캐나다, 멕시코처럼 금방 합의가 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왜 그 조금 더 늦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냐면, 그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15%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 의존도를 이렇게 보면은 20년간 쭉 우하향한 상태예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가 이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80%에 육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만큼 간절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제발 해주세요. 그 관세 매겨주지 마세요라고 애걸복걸하면서 수그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게다가 미국 빅테크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손쉽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건데, 보시면 이 자주색이 차이나의 영향도거든요. 이번에 차이나랑 타결이 안 되면 미국 핸드폰에 55 이만큼, 컴퓨터에는 이만큼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전자제품과 PC 쪽, 이 보시면 전자제품, 뭐 비디오 콘솔, 그리고 모니터, 핸드폰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 빅테크가 PC 스마트폰과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중국이 10% 관세를 함으로써 들어가 있는 품목이 PC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격 상승이 올라갈 거라서 사업 영향도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것을 그 빅테크들이 그대로 떠안지 않겠죠. 당연히 소비자한테 가격을 전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랑 반도체 관련 제품에도 관세 부과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최첨단 반도체는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딥시크로 인해서 지금 AI 시장에 이미 타격을 한번 받았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단 말이죠.
이 최첨단 반도체에게로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상하셨겠지만 애플 주가에도 안 좋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중국 관세의 직접적인 타격을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핸드폰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이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프로 모두 10% 관세 대상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얘네가 또 봉사 회사가 아니잖아요. 소비자에 가격 정보 무조건 할 겁니다. 아이폰 16 프로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999달러인데 1098달러로 인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뭐 매출이 줄어들거나 그런 수요 측면에서 영향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닝이 안 나온다는 거고 주가에도 타격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낮은 것처럼 미국도 중국 의존도가 낮거든요. 거의 한 20% 수준이니까 어떤 누구한테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갑의 위치에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번에 그 차이나에 10% 추가 관세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프닝 살보. 공격 개시라는 뜻인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너네가 보복 관세하면 우린 더 크게 간다. 그러니까 규모가 장난 아니게 훨씬 크게 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선전포고를 날린 거죠. 트럼프는 이미 2019년에 열이 한번 받았어요. 그 중국이랑 합의하면서 그때 관세 부과를 계속 하면서 결국에는 중국이 수그린 다음에 아 그래 우리 무역 합의할게라고 하면서 255조 원어치의 미국 그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불이행이 됐지만 뭐 이유가 뭐 나름 뭐 있긴 했어요. 그때 2019년에 타결을 했는데 2020년에 바로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공급망 붕괴되면서 뭐 수입을 하려고 해도 없었던 상황이었기도 하고, 근데 뭐 코로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런 합의를 이행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팩트니까.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번 먹은 상황이고요.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협상을 할 때도 중국을 쉽게 믿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딥시크로 인해서 촉발된 문제 때문에 그 반도체 기술 경쟁 측면에 있어서 압도적 우위를 지니기 위해서 반도체 수출 규제할 거고 IPO 보호도 하고 그럴 거거든요. 스타게이트를 더 밀어줄 걸로 개인적으로 예상하기도 하고요. 지금 3개사,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다 실적이 나오면서 캐펙스 다 늘린다고 했었죠. 엔비디아한테는 좋은 상황인 거고 계속 좋을 거라고도 예상이 되고요. 결국 중국의 굴기를 막기 위해서는 그런 AI 반도체, 최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밀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을 포함해서 더 이행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무역 합의에 대해서 4월 1일까지 검토하라고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월 1일까지 마땅한 게 안 나오면 서로 합의가 안 되고 관세 부과가 이어진 상태로 쭉 가지도 않겠죠. 뭐 더 이제 서로가 보복 관세하고 막 그러겠죠. 근데 어떻게 될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지지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거든요. 제조업 타격은 물론 지지 기반까지도 약화시킬 수 있는 이 관세로 그런 상황인데, 보시면 이번에 관세 영향을 받은 이 지역들이고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의해서 그 받은 지역들. 그리고 이번에 대선에서 이겼던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겼던 주들이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중국이 그렇게 심하게 그 관세 부과를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제조업에 기반이 되는 그런 주들, 뭐 대표적으로 러스트벨트가 있겠죠. 그런 주들한테 타격이 아직까지는 크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심각하게 되면 그런 주들까지도 다 영향권에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2020년 1기 때처럼 57%에 달하는 제조업의 타격을 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상징적 수준에서 약한 관세만을 부과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진핑의 속내는 그냥 럼프 형 그냥 적당히 하고 합의하자 이번에는 내가 좀 많이 요구사항을 들어줄게 그냥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그렇게 제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주들의 위주로 이제 타격을 준 건 아니었고
좀 이제 사이드 디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좀 영향권에 없는 좀 트럼프나 미국 입장에서 타격이 좀 덜한 그런 곳들에 이제 그런 상품들의 관세를 매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메시지가 뭐 대외적으로는 우리도 이제 힘이 있으니까 대응은 한다 이런 스탠스를 보임과 동시에 속내로는 우리 너네한테 좀 약하게 부과했으니까 형도 이제 우리랑 좀 합의를 해줘. 서로 적당히 피해 좀 최소화로 하고 그냥 끝내자. 이렇게 나갈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였습니다. 보시면 이번에 미국이 부여한 규모가 이 정도고요. 중국이 부과한 그 규모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부과한 금액 규모의 2.5%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미미하게 중국이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 수준에서만 이제 조치를 취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가벼운 수준에서의 대응에 지나지 않다라고 보여서 장기화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이제 캐나다랑 멕시코는 3월 1일 전에도 합의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중국은 4월 1일까지는 좀 빡셀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3개국과 합의가 안 됐으면 어떤 피해가 있을지, 그리고 합의가 과연 될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한번 시간 지나고 지켜보시죠. 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